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교재 12장이죠. 12장 지속 가능 사회와 세계 시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장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습니다. 이 교재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그 교육의 방향들을 좀 잘 집대성해서 정리한 겁니다. 특히 12장은 공유된 미래 만들기라는 제 단독 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 단독 저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즉 우리가 시민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을 얘기했죠.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으로 갈까? 근데 그 전제성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교육에서 지속 가능 사회라는 게 Sustainable Society라고 얘기를 해요. 지속 가능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을 우리가 지속 가능 개발 교육 해가지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라고 약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 세계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지속 가능성이 뭔지, 지속 가능 사회가 뭔지,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은 뭔지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세계 시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할 거고, 세 번째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교육하고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 한 단위에 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두 단위로 한 25분씩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ility라고 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유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측면, 또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환경적인 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리우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뭐 블루란트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도 대략 이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 뭐 이런 데서는 이 지속 가능 사회에 관련된 임용고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지속 가능 이 발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것의 사회과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거나 또는 교과 교육 영역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어떻게 교과와 연계해서 할 건가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간혹 출제됩니다. 자, 이는 곧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저는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을 얘기를 했죠. 그럼 시민은 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수행자로서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유엔에서 1987년에 발견한 브루란트 리포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그 챕터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2년도에 리우 정상회담 이후에 전 세계 환경 정책의 지향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으로부터 출발됐죠.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소비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경제나 이 발전, 즉 경제 자원들을 우리 세대에 다 사용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게 해서 미래 세대에 연결한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서 경제 쪽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했고 그다음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서,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라디미로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강조된 부분의 가치 전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라디미로바라는 학자가 이것을 가치의 영역으로 갖고 갑니다. 즉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환경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인 측면, 즉 제가 처음 이 제 책에 그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제 책에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개념의 시민하고 사회문화적 개념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산업사회 시기의 각종 개발에는 이를 둘러싼 태도에 환경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류를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로 이끈 가치 구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발전했잖아.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그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 그다음에 거기서 그 양상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대기업들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합리적 부의 분배하고의 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재벌들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 구조로 움직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빈익빈 부익부, 이게 진보 정권이 잡았고 권력을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나 정치 권력 구조는 변화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 사회과에서 그 시민을 양성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의 민주주의가 뭔가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수행자로서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을 성장과 보존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며 가치의 전환에 기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치의 전환이라고 블라디미로바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란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의 우리 세대가 최소한 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소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과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세대 간 및 세대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상호문화 이해교육이라든가 타자 지향성의 핵심은 타자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타자와 공감하고 타자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 여러분이 지금 부모와 여러분들의 세대, 그다음에 세대 내, 여러분들 세대 내에서의 연대,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대두가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의 담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라디미로바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죠.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이런 관계에 대한 고려는 공평과 정의라는 원칙, 공평과 정의라는 원칙을 바탕에 둔 형평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형평성을 얘기할 때 공평과 정의, 우리가 이 공평과 정의할 때 기회균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기회균등을 사실 기회평등, 그러니까 기회를 똑같이 준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조건의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에 맞춰주는 거죠. 즉 개개인의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주는 게 균등성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면서 균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퀴티하고 이퀄리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하고 형평성 또는 균등성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평등은 그냥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뭐 수능처럼 아픈 사람이나 뭐 상관없이 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게 라면, 예를 들어 여기서도 우리가 조건의 평등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문제지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의 평등이 조건에 맞춰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춘 거죠. 똑같은 기회 평등이란 그 사람들도 그냥 점자가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특별성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별성에 맞춰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문화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언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언어적 소수자고 언어적 장애인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눈높이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라든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별 전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용인된 부분인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보호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형평성이나 균등성의 문제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협의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이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이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도 개인들의 지속 불가능한 행동 및 삶의 방식, 이게 이제
그럼 뭐가 개인의 지속 불가능한 행동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 거. 저도 이렇게 방에 커피를 마셔갈 때는 이제 이렇게 따로 그 보온통 같은 거를 가져가서 커피를 받아 갖고 와요. 그러면 컵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빨대 같은 거 요즘엔 최근에는 꼭 빨대를 여러분이 가져올 필요 없죠. 이렇게 호흡으로 마셔도 되고 또 종이 빨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가 개인들의 지속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그래서 세계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인류 보편성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분위기는 지속가능해서 담보하고 강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나서서 세계시민교육을 외치고 있다는 것. 이게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이 연결되고 있는 고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수행자로서의 시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세계시민의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갖고 오는데 좀 더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교육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죠. 유네스코 2013년도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교육이 어떻게 더 정을 높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미 유네스코에서 2013년도에 세계시민교육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교육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과 교육도 세계시민교육 굉장히 강조합니다. GCED라고 그러죠.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약자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인구 칠 때는 그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확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 측면이에요. 여기에는 세계 문제들과 정의평등, 존엄, 존중과 같은 보편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문제의 서로 다른 차원과 또 양상, 또 측면을 인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해 비판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기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측면이에요. 기능의 측면에서는 공감이나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출신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소질을 포함하는 비인지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자, 태도 측면이죠. 지식의 태도 측면, 지식, 이해, 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도의 측면에서는 다면적 정체성, 이게 멀티플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문화, 종교, 인종 및 그 밖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집단 정체성의 잠재력에 기초한 태도, 그다음에 전 세계적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우리가 태도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잘 알죠? 한때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좀 무서워졌었겠지만 아무튼 이 훌륭하신 분께서 2012년에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을 발표합니다.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대에 어떤 것을 우선적인 걸로 가져갈까 할 때 그 중에 그 아주 세계 시민 의식에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유네스코 2013년도에서 발간한 세계 시민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를 위협하는 기존의 난제들과 앞으로 나타날 세계적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역할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파트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실천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실천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양이 많아서 중간에 끊을 겁니다. 한 8번 나가서 자, 아까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실천에서 미세먼지의 유입은 국경이 없다고 했죠. 무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일본이 그 방사능 누출하고 있잖아요. 방사선에 오염된 그런 물들을 자기네 일본 해로 유출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바다라는 게 국경이 없어서 그게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그런 그 방사능 유출된 그 해류가 이제 움직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촉적 문제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단적인 예의나 해당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처럼
지구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한 도전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갈등, 테러, 빈곤, 기후변화, 환경 파괴 및 천연자연 관리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문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를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련 기술이나 지식, 태도, 가치를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개인적 및 집단적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평화스럽고 관대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측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는요, 세계 시민교육 학습자 내용서라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스쿨스 프로젝트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게 ASP 네트라는 내용인데 그 안내서에서는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중등학교 학생에 소개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세계 시민교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관을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 또 학교, 지역사회, 또 국가 및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ASP 네트에서 GCD 및 ESD를 위한 선택 등 활동, 이게 프로그램을 뭘 선택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GCD라는 것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약자고 ESD는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자, 지속가능한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환경,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이 환경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속가능 개발은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요구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 발전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동의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가 서로 지구와 공존하는 방식에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 아까 가치의 전환이라고 했죠. 이를테면 양성평등은 기본적인 인간 권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 남녀뿐만,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남녀. 그다음에 민족. 모든 민족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종. 그다음에 언어.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는 거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리고 또 종교도 역시 평등하다는 거고. 계층도 평등하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성, 인종, 민족, 종교, 언어, 계층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존엄으로 볼 거냐. 우리가 차이를 나랑 차이가 난다는 차별성으로 볼 건가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체의 문제죠. 타자를 생각하는 주체의 문제인데 타자를 주체랑 똑같이 놓고 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을 개발에 실행하는 사회고요. 이 얘기는 방금 했군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괄적인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고 내일이면 늦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학습자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정직성, 경제적 생존력 및 공정사회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공동의 비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가 보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육, 즉 세계 시민교육하고 지속가능 개발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 학습 환경까지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행위, 변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계적 도전에 부응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협동,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는 우리 수업, 독서, 토론, 논술이죠. 플리미엄으로 독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여러분 이거 갖고 와야 돼. 이거 갖고 오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이 기말고사 자체가 전체 단원들을 다 다루어요. 1부터 12장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북이에요. 여러분이 오픈북에서 이 교과서를 본다고 해가지고 물론 교과서를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찾아서 그걸 뭐 그때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되게 머릿속에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미리 구조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공유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교육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영역이 세계로까지 확대되고 이 영역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위 공간들이다. 이 공간들을 가로지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변혁적 교육을 주도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유네스코 주장을 제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제 책 오래된 미래 만들기, 공유된 미래 만들기라는 책에서 부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연계 이런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서관에서 보면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부가 지금 시민위원 사회문화 리터러시 여러분의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과 실천인데 세계 시민 가치에 대한 영향이 뭘까요? 첫째는 제가 일일이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다른 관점, 각도,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성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찰은 몇 번씩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시간에 대해서 관찰한다. 그들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사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찰 부분을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교사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된다. 교사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화. 여기서 대화는 그냥 뭐 다이얼로그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뭐 디스커션, 뭐 디베이트 이런 뭐 토론이나 논쟁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야기하면 생각들이 민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협동 협력이 있는데 이게 participating, cooperation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행동하며 참여하고 나누고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하고 함께 도전하며 서로 듣고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제 문화교육 이 수업을 세계시민교육이 되기 위한 여러분이 세계시민교육의 지도자, 즉 인하대학교 나온 예비사회과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천시 교육청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인천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면은 그게 이제 인천판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세계시민교육에서 차원들이 있는데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촉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인천시 교육감이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섯째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학생들이 해결책을 찾기 여러 각도의 사물을 생각하는 거죠. 함께 일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커리큘럼과의 관련성을 높이 사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의성은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 창의성은 다양한 혁신적인 방식의 솔루션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은 드라마, 연극, 음악, 디자인 및 그림을 사용한 창의력을 자극하고 대안적인 미래의 그리기 위해 종종 예술을 사용합니다. 세계시민 교육은 한마디로 세계시민 교육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은 우리가 이해하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시민권의 개념과는 유별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1부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2부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